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그랜드호텔이 면세점 업계의 본무대인 인천공항에 진출합니다. 대기업 계열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랜드호텔은 2013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인터넷과 대구공항 면세점, 저비용 항공사 기내 면세점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진출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구역은 중소 중견 사업자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도록 할당된 곳입니다.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개항 후 매출 하락 등으로 이전 사업자는 사업권을 반납했지만 지역 사업자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향수가 면세점에서는 인기 품목인데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공항 면세점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남, 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면서 전국의 중소, 중견 면세점은 30곳에 이릅니다. 제주, 부산을 빼면 중소, 중견 면세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력이 다소 약하기 때문인데요. 지역 업체가 이런 대기업 위주의 업계 흐름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고 건실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산화한 장사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다음 달부터 제작에 들어가고 복원된 상륙함인 문산호도 내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1950년 9월 14일 영덕군 남정명 장사리에서는 죽음을 무릅쓴 양동작전이 감행됐습니다. 참전병 772명 가운데 600여 명은 군번도 없는 10대 후반의 학도병이었고 139명이 전사했습니다. 68년의 세월이 흘러 당시 처참했던 현장에서는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님들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내던지며 부국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꽃다웠던 소년들은 이제 팔순의 노인이 됐고 그나마 30여 명만 생존해 산화한 전우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그 목이 터지더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리면서 산화한 그대들의 그 영웅적인 걸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 잊혀진 전투로 불려온 장사 상륙작전이 영화로 제작됩니다. 포항여중 학도병 전투를 그린 포화 속으로로 유명한 김태훈 감독이 연출을 맡고 김명민 등 국내외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다음 달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잊혀진 전투가 아니라 계속 기억해내고 간직할 수 있는 전투로 만들고자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 하자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표류해온 복원된 상륙함 문산호의 개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시공사로부터 10억여 원의 지체 상금을 받아낸 데 이어 하자 책임 소송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을 경우 학도병들의 바람대로 현재 자치단체 차원의 기념식이 국가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주말을 맞아 문경 오미자 축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5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의 묘미에 푹 빠졌습니다. 안동에선 한지 축제도 열렸습니다. 축제 현장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의 힐링 축제, 오미자 축제가 열린 문경시 동로면 금천둔치. 오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생오미자를 구매하고 현장에서 세척한 뒤 오미자와 설탕을 버무리는 청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경 오미자가요, 다른 데 거보다 더
맛이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먼 데까지 왔어요. 저희들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왔어요. 청 만들기와 함께 문경 오미자를 활용해 20가지의 음식을 만든 미각 체험장에는 줄을 이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미자가 들어갔으니까 맛이 좀 틀리겠죠. 근데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보기 좋다는 게 맛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맛도 좋겠죠. 지역 농민들은 오미자 음식을 직접 만드는 등 오미자 생산선부터 판매까지 축제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오미자 직접 농사 짓는 농가인데요. 오미자 홍보도 하고 오미자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축제장에는 개그맨 정종철 씨의 오미자를 활용한 쿠킹쇼와 오미자 100배 즐기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안동시 풍산읍 한지문화공원에서 진행된 한지축제장에도 주말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전통 가옥에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과 단오날 그네를 띠고 창포로 머리를 감는 여인네의 모습을 한지로 꾸민 작품 등 다양한 공예품이 전시됐습니다. 한지 만들기 체험장에서 초등학생들은 틀을 흔들어 닭풀을 건지고 말리는 작업으로 종이 생산 과정을 배웠습니다. 풀을 말리니까 종이가 돼서 신기했어요. 무슨 체험했어요? 종이 만들기 체험했어요. 문경 오미자 축제와 안동 한지 축제는 휴일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문경에서 오미자를 맛보고 안동에서 한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의 한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5살 박모 씨가 숨지고 주택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 토론 시사톡톡에서는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앙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 조건을 알아봅니다. 토론회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이민원 전국혁신도시 포럼 대표가 패널로 출연해서 지역의 역량을 모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5회 포항운하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포항 동빈 내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방티타기 읍면동 대항전과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가 열리며 오늘 저녁 7시부터는 플라워광장 특설무대에서 개막식과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내일은 방티타기 직장 단체전이 개최되고 주변 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 입상작이 전시됩니다. 제16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베이스 연광철이 출연한 돈 카렐로가 축제 개막작으로 공연됐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윤심덕, 사이찬미, 다음 달 4일에는 유쾌한 미망인, 다음 달 19일에는 라 트라비아타 등 4편의 메인 오페라가 축제 기간에 공연됩니다.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 콘체르단테 살로메와 소극장 오페라 4편, 독일 베를린 오페라 극장 진출 오디션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추석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보면 대형 유통업체보다 9만 원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지역 2개 전통시장과 4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추석 차례상 관련 성수품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23만 7천 원으로 대형 유통업체 32만 3천 원보다 25%가량 저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참깨의 가격 차이가 가장 심했고 도라지와 고사리, 시금치와 배추, 무 순으로 전통시장이 더 저렴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벌들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9월에도 벌쏘임이 자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경 지역의 경우 7월과 8월에 많이 발생하던 벌집 제거 출동이 9월 들어 125건이나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벌초를 하는 9월 중순까지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측은 일단 말벌에 쏘이면 신속히 벗어나 50m 이상 멀리 떨어져야 하며 쏘인 상처는 흐르는 물에 씻고 독을 짜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적자를 초래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한수원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의 발전을 정지시키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해서 한전과 한수원이 1년 만에 부실 기업이 됐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